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번 강 자막부터가 자 웃기는 자막입니다. 계속 웃으란 얘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의도된 NG 아닙니다. 의도된 겁니다. 여러분들 웃음으로 시작하자 이거야. 우리 또 우리 감독님은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또 저는 강의하는데 맨날 이런 것만 요것만 신경 쓴다고 하시네. 여기 자막에 다른 선생님들은 뭐 ATP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자, 왜냐 여러분들의 건강, 헬스, 제가 전도사 아닙니까, 그죠? 수험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딱 또 저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냐? 웃음이 바로 또 암 치료에 효과적이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고요. 건강에 최고랍니다.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거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질 텐데, 이어서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들 활성화된 보조 티림프구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항원을 이제 인식한 거죠. 이때 세포 독성 티림프가 있어요. 그 세포 독성 티림프구를 활성화시켜줘요. 세포 독성 티림프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얘가 해요. 그래서 세포 독성 티림프구, 영어로 이제 킬러 T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이 보조 T림프구의 역할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는 감염된 세포, 아픈 세포, 감염된 세포 있죠. 그 세균들이 막 득실득실거리는 세균의 은신처, 이 세균들의 소구를 공격하는 거야. 죽여라! 으아!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없앤다. 즉 세포성 면역이래요. 세포성 면역. 자, 이와 관련된 면역 중에 또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T셀이 있습니다. 암세포. 오케이? 암세포도 이제 감염되고 병든 세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암세포만 저격하는 스나이퍼가 있답니다. 우리 몸에. NK셀이에요. NK셀. NK셀. 이건 뭐의 약자입니까? NK. 어떤 학생이 그러는데 노스코리아 아닌가요? NK셀은요, 내추럴 킬러 세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추럴 킬러. 뭐죠? 자연 살해 세포예요. 이게 상당히 암세포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정상인들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녀석이 다가가서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면역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제 치료하는 암치료법도 있죠. 근데 이 NK셀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고 좀 증식시킬 수 있는 게 웃을 때랍니다. 웃을 때. 한 번 더 웃어줄까요? 감사합니다. 그만 웃을래요. 배꼽을. 자, 여러분들 NK셀이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래서 많이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웃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NK셀 숫자가 또 높아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 한 해 수험생 하는 동안 그냥 잠시 웃길 땐 웃으세요. 요즘 학생들 얼굴 현장에서 보면 좀 어둡습니다. 물론 이제 저 기다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주일에 제 수업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왜? 그때만이라도 좀 웃으려고.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는 저의 수업에 학생들도 이제 즐기면서 동참하면서 1등급 만들더라고요. 이건 뭐 제 자랑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냐? 힘 좀 빼자. 자, 그래서 긴장감을 좀 부교감신경 활성화시켜주고 긴장감을 좀 이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좀 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세포성 면역을 말씀드렸고, 요거는 항체를 만들면 항체에 의한 면역은 뭐라고 그래요?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체에 의한 면역, 항체에 의해서 항원이 제거되는 걸 뭐라고 그래?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면역이 있습니다. 이게 2차 방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몇 차 방어? 2차 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제 HIV라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있죠. 개 숙주 세포가 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HIV에 감염되면, 즉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면 얘가 점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항체도 생성도 안 되니까 사소한 세균 들어가서 병에 생기죠. 그러니까 폐렴 같은 거 막 걸리죠. 공기 중에 세균들이 들어와서 막. 그리고 세포성 면역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면역력 떨어지는 거고, 암세포도 증식해서 암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안 일어나요.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얘가 없으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얘만 없다. 만약 우리 몸에 얘만 없다 그러면은요, 식균 작용은 일어나는데 요거 2차 방어가 안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 얘가 없다 그러면, 대식 세포가 없다 그러면 식균 작용도 안 일어나고 당연히 이것도 안 일어납니다. 2차 방어도 안 일어나요. 알겠죠? 이거 상당히 식균 작용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1차 방어긴 한데 얘가 있어야지 또 2차 방어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 본질적인 내용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을 때 이거 수평선 맞거든요. 근데 화면에는 왜 삐뚤어게 나왔지? 자, X축은 시간, Y축은 항체량. 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항원이 여기 이제 유입된 거야. 얘 이름 A. 아폴로눈병 바이러스? 아니야. 결핵균? 좋아. 자, 어쨌든 어떤 세균이든 A라는 세균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 왔구나. 쩝. 식균작용. 그러면서 항원 보여줘. 분해. 이거 분해해서 항원 보여주기. 왔구나. 활성화된 보조티림프고, 보조티림프의 활성화. 그래서 분화분열! 비림프의 분화분열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요 구간, 요 잠복기라고 그러는 2 내지 3일 정도, 한 72시간, 어바웃도 한 요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 여기서부터 쫙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형질세포 딱 만들어지면, 그쵸? 비림프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경우에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왔다, 우와, 시다다! 하다가 항체 만들어지면 아이고 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항체가 다 제거되면, 그렇죠? 항체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항원이 제거되면 항체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이때 항체가 줄어들게 되는 까닭은요. 형질세포의 수명이 좀 짧아요. 기억세포는 상당히 깁니다만은 얘는 좀 짧아요. 길어야 한 10일, 100혈구의 수명 정도 되고, 형질세포가 줄어들고요. 그죠? 어차피 항원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이 짓이 안 일어나. 이 과정이 안 일어나니까 형질세포 더 이상 새롭게 안 만들어지고, 형질세포의 수도 줄어들고, 항체는 당연히 또 닳고 닳아서 줄어들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항체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됐죠? 항체량이 줄어들고 있다가 이때 중요한 거, 또 놀라운 거. 바로 이거야. 이게 놀라운 것.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같은 항원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 같은 항원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 그 항원을 인식했어. 이 항원을 인식했어. 기억세포가. 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분화분열! 형기 오빠가 돼. 형질세포랑 기억세포가 돼. 물론 여기다가 하나씩만 그랬지만 쫙 체세포 분열하니까 형질세포, 기억세포 쭉 형질세포, 기억세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니까,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는 거니까 형질세포가 많아지면서 다량의 항체들이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했어. 그랬더니 다량의 항원이 신속하게 만들어집니다. 다량의 항체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이때 항체는 누가 만든 항체? 역시 형질세포가 만든 항체인데 기억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야. 오케이? 다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 면역 반응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1차 면역 반응에서의 항체는 누가 만든 거냐면 비림프구가 분화된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와 같이 신속하게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이 경우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항체는
기역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만들게 되는 거야. 기역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만들게 되는 거야. 하여간 항체는 형질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항체는 형질세포야. 형항. 그래서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2차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방어. 자, 여러분들 1차 면역 반응이나 2차 면역 반응이 헷갈리면 안 돼. 용어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돼. 1차 면역 반응은 처음 항원이 침입했을 때 B림프로부터 분화된 과정 속에서의 항체 생성이고요. 2차 면역 반응은 기역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의 상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역세포가 존재했을 때 나타나는 건 2차 면역 반응이야. 기역세포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건 2차 면역 반응이야. 만약에 계속해서 1차 면역 반응만 일어난다. 1차 면역 반응만 일어난다. 그러면은 기역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기역세포로 분화가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역세포로 분화가 일어났으면 기역세포로부터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둘 합쳐서 2차 방어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특이적 방어, 특이적 면역, 후천적 면역, 후천적 방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건 이쪽에서는 없어. 세포성 면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체액성 면역에 대한 얘기예요. 체액성 면역에 대한 얘기야. 1차 면역 반응하고 2차 면역 반응은 체액성 면역, 즉 항체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세포성. 그러니까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체액성 면역에서 항체 생성량을 가지고 기역세포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가지고 구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능의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설명해 놨고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그림이 나와요. 가운데 149페이지에 그림이. 그죠? 예, 그 그림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하나만 라스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들의 몸에서 이제 여기 뼈다구 있잖아요. 이렇게 뼈의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골수라고 그래요. 적색 골수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어로는 골수를 bone marrow라고 그래요. bone marrow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수 핵심 숫자예요. 가운데 부분의 숫자야. 수 가운데 핵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혈구들은 여기서 탄생을 해요. 적혈구도 여기서 탄생을 하고 백혈구도 여기서 탄생해요. 그럼 백혈구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백혈구. 여기서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그 백혈구의 종류가 누구냐면 식세포, 즉 대식세포도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림프구도 있어요. 그다음에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 아시겠어요? T림프구와 B림프구. 오케이? 그럼 이 T림프구, B림프구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야. 아, 응애예요 하고 태어난 T림프구는 도끼 달라고 그래. 도끼 내라! 그러면서 도끼 들고 나가. 우와! 막 돌아다녀. 진짜 용맹무쌍하지. 그리고는 가슴에서. 우와! 여기서 이제 초중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 성숙해. 이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가슴샘을 thymus 또는 thymus라고 해가지고 T 요거 따가지고 예 여기서 성숙했기 때문에 T림프구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거야. 여기서 초중고 다 나온 거야. 맞다. 그러나 B림프구는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무서워 나가지도 못해 아유 무서워 세상 밖이 너무 무서워 나 여기서 성숙할래. 그래서 골수에서 태어나서 골수에서 초중고 다 나왔어.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는 바로 B림프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성향이 얘는 터프하고 그죠? T림프구는. 그리고 B림프구는 좀 그렇죠? 다 제가 캐릭터에 맞게끔 성격을 설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훌륭한 녀석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서프라이즈한 녀석들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한 녀석들. 자, 그래서 149페이지 여러분들 거기를 딱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뭐냐? 글씨 다 지우세요. 글씨 다 지우세요. 거기. 되셨어요? 이게 세포성 면역, 이게 체액성 면역이고 그 다음에 얘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다. 그 다음에 어디서 생성되고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어디냐면 골수를 얘기합니다. 성체줄기세포라고 해요. 뭐 써주세요. 성체줄기세포, 골수, 그리고 다른 말로 조혈모세포라고도 해요. 조혈모세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 장소 나오죠? 가슴샘이냐 아니면 골수냐. 항원을 인식하죠? 항원 인식해서. 비림프가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 되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항체 만드는 건 형질세포고 기억하는 건, 즉 분화분열 능력이 있는 건 기억세포예요. 형질세포는 분화분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형질세포는 분화분열 능력은 없고 항체 만들다가 살다가 네, 죽습니다. 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명심하세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거 다 지우기 해서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에 쓰게끔 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렇게 공부를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이제 마지막 맨 밑에 줄에 이제 4번 백신의 개발이라는 게 나옵니다. 백신 땡그라미 쳐주세요. 백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요, 2차 면역 반응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서프라이즈하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좀 더 서프라이즈. 자, 무슨 뜻이냐면, 아니 이 정도 항체 나올 때보다 이렇게 나오면 어느 세균이 우리를 감히 넘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거 없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상당히 많은 기억세포를 만들어놔야 된다. 비림프구로, 바보 같은 비림프구로 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 비림프구를 기억세포로 바꿔놔야 된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항원들이 유입돼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다. 그러려면 좋다. 점심 먹을 때 밥을 떨어뜨려라. 떨어진 밥을 그냥 줍지 말아라. 굴려라. 그러면서 주순 밥을 뭉쳐라. 주물럭주물럭. 그리고 먹어라. 자,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다량의 항원의 유입 시, 그 다음에 상당한 건강함을, 면역력 증강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겪는 거잖아요. 그죠? 항원이 유입돼가지고 겪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나쁜 항원에 유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프게 되면요, 면역력을 획득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적으로 아프지 않게 항원을 유입시켜서 우리 몸에서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즉 팔팔한 항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냥 팔팔한 그냥 막 그런 항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죽은 거 또는 약물 처리해서 약화시킨 거, 독성 없앤 거, 또는 이렇게 조각조각 분해해가지고 일부 조각들만 넣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걸 넣어주면, 그쵸,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대신 아프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팔팔한 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증가도 하기 전에, 세균들이 수를 늘리기도 전에 항체가 그냥 가서 깨끗이 지지치게 만드는 거야. 굿 게임. 오케이. 어때요? 그게 바로 백신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백신인 겁니다. 자, 백신의 정의는요. 백신의 정의는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몸에 항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항원. 항원을 넣어주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기억세포가 형성돼서 다음번에 이제 병원균이 들어와도 걸리지가 않는 프리벤트, 예방의 목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치료가 아니에요. 백신은 치료제 아닙니다. 예방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걸렸는데 야, 백신 맞으러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또 항원을 넣어주는데 항원을 생짜를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죽은 거, 약화시킨 거, 아니면 분해된 거. 그러니까 항원을 제조를 한번 해볼게요. 즉 백신을 한번 제조해 볼게요. 지금 제가 백신을 제조할 테니까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1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쫙. 어휴, 많아라. 야, 니들 결핵 예방주사 맞고 싶니? 네, 좋습니다. 자, 얘네들한테 전부 다 결핵 예방주사를 놔주고 싶어. 응? 결핵 예방주사를 놔달래. 나한테서.
자, 근데 제 손에 지금 결핵균이 5마리밖에 없어. 5마리. 자, 뻔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에게, 이 수많은 애들에게 결핵 예방 주사를 놔준다, 백신을 주사한다라는 건 결핵균을 죽은 걸 넣어줘야 돼. 죽은 걸. 근데 이거 지금 5마리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결핵균은 핵이 없는 세포예요. 세포니까 스스로 영양 배제해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핵균을 영양 배제에다가 딱 넣어서 막 배양을 해. 알겠죠? 막 배양을 해. 이건 내 배양, 여기다 배양 한 다음에 결핵균이 많이 증가했죠. 증식된 결핵균을 약물 처리해서 이제 약화시키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성이 사라진 이 결핵균을 나눠서 애들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해봐. 그게 아니라 이제 주사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그 결핵균 덕분에 몸에서 이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결핵균에 대한 예방 백신 만드는데 항원항체 반응 이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항원항체 반응 이용 안 한 거예요. 그냥 결핵균을 증식시켜서 약화시킨 다음에 넣어주는 거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제조 과정에서는. 하지만 백신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면 그때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을 굉장히 하나씩 명심하셔야 돼. 오케이? 이번에는 또 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신종플루 바이러스 예방 백신, 신종플루라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주사를 놔주고 싶어. 그럼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나한테 지금 5개 있어. 또 5개.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이 아이들에게 놔주려면은 역시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상당히 양을 늘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애들 몸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영양 배제에서 이 배제에서 증식을 안 해. 그러니까 배제에서 증식 안 하니까 살아있는 생물에서 증식하니까 동물의 몸, 뭐 토끼나 닭이나 이런 데도 넣어주는데 동물의 몸에서도 증식이 한계가 있어. 왜? 걔네들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세포를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계란이야. 계란. 알겠어요? 이거는 날계란이어야 됩니다. 삶은 계란 이용하면 안 되죠. 날계란을 이용해야 돼. 삶은 계란은 안 돼. 네, 삶은 계란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신 알죠? 영어로. 삶은 계란. 감독님 뭔지 아세요? 라이프 이즈 에그입니다. 네, 삶은 계란이다. 자, 이것이 아재 개그라는 겁니다. 아재 개그. 재미가 없나 보네요. 피디님이 인상 쓰시는데. 이런 분위기에 또 저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이별이 뭐야? 지구야. 이거 가만있어 봐. 했던 개그 같은데.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날계란을 이용해야 됩니다. 날계란. 그리고 무정란은 마트에서 파는 거고 유정란을 이용하세요. 유정란. 무정란은 너무 무정해서 이용하면 안 되고 유정란을 이용하면요. 얘네들이 2세포, 4세포, 8세포 쫙 삐약삐약 이렇게 됩니다. 유정란. 자, 여기다가요. 제가 5개의 여기 기낭이라고 해서 에어색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딱 주사기로 5개의 신종플루 바이러스 넣어주면 쫙 가서 감염이 된 다음에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자,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병아리 될 때까지 증식시키는 게 아닙니다. 3일 정도면 돼요. 어바웃 3일 정도면 병아리 되기 전에 한 3일 정도면 여기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최고값이 돼요. 바이러스 증식량이 최고가 돼요. 최고치가 됐을 때 여기서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약물 처리해서 약화시키거나 병원성을 없앤 다음에 여러분들 몸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기 전에 달걀,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백질이 일부 섞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달걀에 있는 단백질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백신의 제조 과정은 세균에 대한 백신이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든 간에 일단 증식을 시킨 다음에, 그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세포에서 증식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핵균 같은 건 배제해서 증식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몸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백신 제조 과정에서는 그렇죠.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백신 만드는 과정에서. 알겠죠?
바트 그러나 여기에 한 아이가 다리가 지금 어디 갔어 팔? 다리가 잘렸어요. 아우 어떡해 피구도 하고 아우 너무 피가 막 콜콜. 이 다리 어디 갔어? 다리 어디 갔니? 아니 얘는 웃고 있어요? 아니 이런 엽기적인 상황이 있어? 다리를 지금 미친 개가 물어갔어. 아 그런데 웃고 있어. 얘 왜 웃는 거야 얘? 저는요 도마뱀하고 뭐라고? 도마뱀하고 이 녀석이 도마뱀하고 유전 제조합 합체 도킹했다고? 그럼 다리가 이렇게 다시 나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인가? 예, 그래서 도마뱀의 유전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자란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자 근데도 웃어 지금. 어쨌든 그건 아닌데 또 웃어. 야 지금 뭐야? 왜 웃어? 라고 물어봤더니 왜? 물렸는데 지금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미친 개한테 물려서 지금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또 웃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요 광견병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얘가 웃는 이유는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걱정 없다는 뜻이야. 왜? 광견병 예방주사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들이 웃어야 될 웃음 포인트예요. 자,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Ready? Action! 자, 왜 웃는지 모르시고 지금 피식 하신 분이 바로 지금 감독님이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는 개가 맞는 겁니다. 개가 맞는 거니까 얘가 맞았다는 게 웃긴 거야. 여러분들 뭐 언제 뭐 미친 개에 물린다고 지금 미리 예방주사 맞고 그래요. 개가 맞는 겁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몸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됐죠? 네. 이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병에 걸린 거잖아요. 이때는 백신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예방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요, 다른 동물의 몸에다가 독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넣어줘요. 광견병 바이러스를. 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동물의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항체를 끄집어내는 거야. 자, 이 항체를 끄집어낸 주사가 바로 혈청주사예요. 자, 혈청하면 뭐가 떠올라라? 항체가 떠올라야 됩니다. 혈청이 혈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혈장에서 뭐 피브리노겐 같은 거 뺀 건데 그럼 모르셔도 되고 그냥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청은 항체. 명심하세요. 혈청은 항체. 항체를 다른 말로 또 응집소라고도 하고요. 그래, 응집소. 알겠죠? 그래서 이걸 주사하는 거예요. 혈청 주사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체들이 들어가서 없애라! 잡아 없애! 그러면서 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깨끗이 없애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즉 면역 혈청 주사라는 건 몸에다가 항체를 넣어주는 것이고 목적은 그쵸 예방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예방이 아니라 치료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혈청 주사의 제조 과정 있죠. 혈청 주사의 이 제조 과정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거야. 체액성 면역. 그리고 얘도 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수동적 면역, 역시 체액성 면역 작용으로 제거되는 거고요. 치료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조 과정도 항원항체 반응, 우리 몸에서 주사했을 때도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49페이지에 있는 백신의 개발까지 했는데 이제는 라스트 내용 하나 한 다음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볼게요. 라스트 내용이 뭐냐면 이 면역 반응에서 혈액형 들어가기 전에 라스트 내용이 우리들에게 요새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52페이지 펴주세요. 알레르기입니다. 자, 인덱스 알레르기. 좋습니다. 알레르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전에도 제가 이제 학생들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묻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예, 좀 그런 경향이 때문에 위생가설이라는 게 좀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고요. 자기 면역 세포를 공격해요. 점점 그런 게 좀 늘어나는 모양인가 봐요. 자기 세포들을 공격한다. 면역 세포들. 왜? 얘네들이 일거리가 없거든. 얘네들도 일거리가 없으면 심심해. 뭐 일할 거 없나? 저거 뭐야? 에이, 저 녀석이랑 공격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야. 얘네들 일거리 줘야 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의 면역력의 7, 80%가 획득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장이에요, 장. 이 장. 우리 몸이 5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는데 about 100조 마리의 세균이 있답니다. 근데 이 100조 마리의 세균 중에 대부분이 장에 있어요. 여기서 한 7, 80%가 존재하는데 유해균이 아니라 유익균이 많으면요. 유익균. 뭐 유익균 중에 제일 좋은 균, 유산균이라고 그러는데 유산균 중에 제일 좋은 그 균이 비피더스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많게 되면 여기서 끊임없이 이제 해로운 균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세균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 간에 교류가 일어나는 거야. 물론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고 뭐 막 소규모의 이제 막 야,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아야 그래서 계속 면역력이 이제 여기서 획득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균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과 교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상승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균들이 많게 되면은 혈색도 좋고 피부도 탱실탱실해주고 피로감도 없고 아침에 그냥 상쾌하게 일어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냥 막 이런다는데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뭐가 나고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면역력을 좀 획득시켜줘야 돼. 그런데 항생제 많이 먹으니까 세균들 많이 없어지죠. 거기다 깨끗한 환경에서 세균들도 별로 안 들어오지. 방부제도 많지. 이런 환경에서 이제 면역세포들이 심심하니까 나의 베타세포 공격하니까 베타세포 고장나서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당뇨병도 생기고 관절이나 연골 이거 공격하니까 류머티즘 관절염도 생기고 대장에 대장 거기 이 대장 있잖아. 거기를 공격하니까 대장에 염증이 막 생겨. 크론병. 대장에 막 염증이 생겨서 막 설사, 피똥사고 막 그래. 예전에 한번 이제 TV에서 봤는데 대장이 전부 다 궤양으로 막 염증 생겨서 피 같은 게 막 생기는데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더라고요. 그 학생에게. 면역 억제를 투여하는데도 효과가 없지.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기생충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는. 예.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는 놀라워요. 기생충과 같은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아토피나 천식, 뭐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거야. 그 대장에서 막 염증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자기 면역 세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 자가 면역 질환에다가 돼지 편충을 투여했답니다. 돼지 편충, 돼지 기생충이요. 돼지 기생충을 투여했는데 그 기생충은 한 2주 정도만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투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봤는데 서프라이즈! 오 마이 갓! 대장 안쪽이 염증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나면서 깨끗해지는 거야. 와우, 이거였습니다. 바쁘게 만들어야 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 바쁘게 만들어야 돼.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일을 좀 하다 보면 또 자기의 그 또 프로페셔널한 그런 면역세포들이 되는 거 아니야. 뇌세포는 여러분들 힘을 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래야지 문제 공부 잘 되게 하는 거고 면역세포는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포를 좀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모여 있어? 아까 이 정맥에 함유된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림프관이 있다고 그랬지. 림프관. 림프관에서 림프액이 막 흐른다고 그랬지. 그 림프액에 림프구가 있죠. 림프구. 그 림프구가 임파구, 림프구. 얘네들이 종교가 있어. 종교. 뭔지 알아? 불교야. 얘네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여기 군데 절을 지어놨어. 절을 지어놨어. 이렇게 절. 림프관에 군데 절. 이걸 림프절이라고 그래. 임파선이지 림프절. 말도 잘 만들어내지. 림프절에 림프들이 엄청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균들이 들어와서 가자! 세균의 세계로 만들자! 그러면 으아!
여기서 이제 림프구에서 다 제거되는 거야. T림프구, B림프구, 뭐 형제세포, 기억세포, 뭐 백혈구, 대식세포 다 이런데 엄청나게 모여 있거든. 이 림프절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목 밑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는 때리면 안 됩니다. 사타구니, 그 다음에 겨드랑이, 목밑. 여기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균의 침입을 받으면 여기가 부어오릅니다. 멍울도 잡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좀 쉬어주고 체액성 면역 잘 일어나게끔 수분 섭취도 좀 잘 해줘야 돼. 물 많이 드시고 약간의 적당한 운동. 이게 잘 돌아야 되잖아, 체액이. 그리고 푹 비타민 많이 섭취고 푹 쉬시면 돼. 그러면서 응원해 주시면 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그럼 병은 당연히 낫습니다. 걸리지 않아. 림프계에게 힘을! 네,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는 알레르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152페이지 알레르기. 과도한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과도한 항원항체 반응. 어떤 사람에게는 항원이 아닌데, 즉 항체 생성을 유도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도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꽃가루 같은 거 보겠습니다. 꽃가루. 꽃가루는 식물의 생식세포죠. 그죠? 사람으로 치면 이제 정자인데 그게 날라다녀. 그게 눈이나 코로 들어와. 아이씨.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 꽃가루에 대해서 이거 꽃가루다! 자,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 활성화된 걸로부터 이제 항원 인식한 보조 T림프구가 이제 해가지고 B림프구를 분열하면 이제 형질세포, 기억세포,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과정이 일어나요. 됐죠? 자, 꽃가루라는 항원이 유입이 되면 거기에 대항하는 꽃가루라는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가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는 우리 몸에 이제 여기저기 지나다니는 지훈이형이 있어요. 지훈이 오빠. 예. 그죠? 일명 나도 세포. 비만세포냐? 나도 세포다. 비만세포냐? 나도 세포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비만세포.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세포냐? 나도 세포다. 예, 좋습니다. 이 B 연예인이니까 액세서리 같은 걸 좋아해서 액세서리를 야 이거 항체 좋은데? 그럼 자기 몸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 야 멋지지? 야 좋습니다. 진짜 멋진데요? 예. 자, 이 항체를요 세포막에 이렇게 결합시킨 상태로 다닙니다. 여기까지가 1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침입했을 때야.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트 그러나 재침입했어. 그 항원에 같은 항원에 노출됐어. 자, 같은 항원에 노출돼서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하면 이 항원과 이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을 해요. 합체도 king 합체도 king 하면은 이 신호가 안으로 전달되면서 우와 시단다 그가 스타라고 의미하는 물질을 내보내라 스타 및 쫙쫙쫙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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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유발됩니다. 염증 유발 물질이 막 분비되니까 과도한 염증이 유발된다.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눈과 코에서 이제 막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눈과 코에서 이거 엄청나게 뿌리니까 눈이 시뻘겋게 되고 눈물 나오고 눈꽃기 코와에서 코 안쪽에서는 그쵸? 얘네들 모세혈관이 팽창되면 상대적으로 부어오르니까 코 안쪽이 좁아지니까 숨쉬기도 어렵고 콧물이 막 나오니까 콧물 질질 나오고 재채기 기침 나오고 이게 바로 알레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없애려면 요거 그쵸? 그 알러젠 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없애는 거죠. 제거하고 아니면 차단해야 돼요.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상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물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약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 받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작은 거 알약이 있어요. 코팅도 아니고 그냥 하얀 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어금니로 이제 깨물어가지고 먹으면 써요. 이게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 요거 억제시키는 거야. 소염제면서 통증도 사라지게 하니까 소염 진통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졸음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약 먹고 나서는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죠. 학생들 또 약 먹고 나면 졸음을 많이
오게 하죠. 그래서 이 졸음이라는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이 약을 다른 약으로 개발했죠. 수면제로 개발했어요. 수면제. 아시겠죠? 수면제. 그래서 이 수면제가 부작용을 통해서 수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습관성이나 뭐 중독성 같은 거 없는 그런 약으로 이제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증이 올 일은 없죠. 물론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이제 N수생들, 특히 이제 예비역들 군대 갔다 오고 나이 많고 이제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 중에는 잠이 안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뭐냐? 대학 들어가도 문제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이과생이니까 이공계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년부터 뭐 봄이 오는 캠퍼스에서 낭만이고 뭐 무슨 데이트를 하고 무슨 뭐 친구들과 무슨 이거는 아니고 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봐야 돼요. 우리는 이과 계열, 이공 계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는 거 아닙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보고 리포트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험해가지고 늦게 끝나고 또 실험하고 리포트 내고 실험하고 리포트 내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보고 여름에 스펙 쌓거나 토익, 토플 공부해야 되고 막 뭐 이런 뭐 쭉 하다가 취업 준비 계속 1학년 때부터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깝깝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그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면증이 좀 오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그냥 수능 공부할 때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죠? 앞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인생의 산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면증이 오면은 이런 수면제가 이제 부작용이 없으니까 한번 이비인후과에서 갖고 온 거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교재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 여한정 쌤 이 강의를 보면 잠이 잘 옵니다. 한중아 디스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통 학생들은 이제 진짜로 인강을 잠자기 위해서 켜놓는 친구들도 있어. 정말 현장에서 보면 야, 요 선생 켜놓으면 잠 잘 오니까 한번 켜놓고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야. 잘 자라 우리 베이베. 수업해야죠 참. 자,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알레르기는 비만 세포가 붙어 있는 그 항체는요. 거기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재. 그 비만 세포에 붙어 있는 항체는 형질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항원 항체 반응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그 항체와 비만 세포가 항원 항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합한 거고. 그렇죠? 꽃가루라는 항원과 그 항체가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항원이고 누가 항체인지 정확하게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문제 좀 풀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150페이지. 자, 9월 모평 문제 체액성 면역이죠. 자, 요거 여러분들 밑줄 쫙 쳐주세요. 요거 밑줄 쳐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셔도 돼요. 즉, 요거는요 이미 기출로 제시된 조건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쵸? 둘 중에 하나는 기억세포가 생성되고 둘 중에 하나는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항을 분석할 때, 문항 분석할 때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변형돼서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머릿속에 잘 넣죠. 이렇게 되면 기억세포가 생성이 안 된 거구나. 요건 기억세포가 생성됐으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 내용 명심하세요. 요건 이제 제시 안 되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간 1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자, 이건 A에 대한, 그죠?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항체가 만들어지면 기억세포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 비형기니까. 그 다음에 2차 면역은 기형기죠. 자, 그러면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생겼다는 얘기, 얘도 생겼다는 얘기죠. 기억세포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맞고요. 니은. 구간 2에서 B에 대한 체액성 면역. 1이든 2든 3이든 이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체에 의한 면역은 체액성 면역이에요. 체액성 면역이에요. 체액성 면역. 당연한 거고요. 알겠죠? A에 대한 체액성 면역은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1, 2, 3 다 일어나고 B에 대한 체액성 면역은 당연히 항체가 있는 공간에서는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에 대한 거는 1, 2, 3 다 일어난 거고 체액성 면역은 B에 대해서는 여기가 주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당연히 맞는 거죠. 구간 3에서 A에 대한 특이적 면역. 이게 체액성 면역이야. 3에서 A든 B든 요거 특이적으로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특이성 나타내니까 특정 항원에 대해서 특정 항체가 결합하니까 그게 바로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 됐죠?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 바로 2차 방어입니다. 2차 방어. 알겠죠? 오케이. 넘겨주시고요. 우리들의 교재 153페이지 3번 들어갑니다. 153페이지 3번. 자, 구간 1에서 A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 이건 뭐 두말하면은 여러분들 잔소리가 되겠네요.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문제의 네 번째 줄에다 밑줄 쫙 치세요. 문제의 네 번째 줄에다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았다. 왜? 1차 면역 반응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들어왔는데 또다시 들어왔는데 역시 그쵸, 형질세포로부터 이제 항체가 생성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억세포가 존재했다 그러면 이렇게 2차 면역 반응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역시 다시 B림프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게 바로 조건입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 나왔을 땐 그 조건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거 1차 면역 반응만 일어나는 거 보니까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네 번째 줄 밑줄 쫙 추지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3번의 네 번째 줄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았다. 형질세포는 형성되었고 왜? 항체 만들어지니까 형질세포는 형성되었고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은 거야. 체액성 면역은 당연한 거고요. 기억 맞고 니은 E에 대한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둘 다 1차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디귿 구간 1과 2에서 모두 A에 대한 특이적, 그렇죠? 항체 나오면 특정 항원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입니다. 아시겠죠? 항체는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 자, 4번 들어갑니다. X에 감염되는 이 사람에게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죠? 세균 X가 들어왔더니 히스타민이 나와가지고 자, 나가자! 자, 염증 반응입니다. 이게 염증 반응,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네요. 기억 맞고 있는 가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그렇죠, 이완, 확장, 그다음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알겠죠? 네, 수축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A의 식균 작용은 그렇죠. 지금 이거 식균 작용이죠, 식균 작용. 대식세포에서 식균 작용하는 거. 비특이적 방어입니다. 무디로 따지도 않고 쩝 라바 오케이 일로 와봐. 좋습니다. 비특이적 면역 1차 방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5번 봅니다. 154페이지 5번. 세포 기억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포 기억은 T림프와 B림프 중 하나인데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 이 세균들을 이 안에서 빨리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항체가 처리하게 하려면 얘네들 없애야 돼.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얘는 뭐냐 이거야. 킬러 T셀, 즉 세포 독성 T림프입니다. 세포 독성 T림프고요. T림프는 어디서 성숙? 그렇지, T 가슴 샘 여기서 성숙합니다. 골수에서 생성되고 성숙 장소는 가슴 샘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기억에 의한 방어작용은 그쵸? 이건 세포성 면역입니다. 세포성 면역. 감염된 세포를 파괴해주죠. 세포성 면역. 기억에 의해서 방어작용은 특이적 면역에 해당한다. 이거 세포성 면역은 그쵸? 세포성 면역은 바로 T림프에서 일어난 세포성 면역은 2차 방어 요거죠. 특이적 면역.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세균 X가 1차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해작용입니다. 자, 세균 X 분해된 것, 찌꺼기, 조각 분해된 조각을 항원 제시하고요. 제시된 것을 인식을 하면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 활성화된 보존 T림프구가 B림프구를 분화 분열 촉진시켜서 분화 분열해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은 대식세포를 통해 항원을 인식한다. 얘가 대식세포예요. 를 통해서 항원을 인식하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 X가 2차 침입하면 디귿이 니은으로 분화된다. X가 두 번째 침입했을 땐 얘가 분화 분열하는 거야. 이게 기억세포니까. 알겠죠? 기억세포가 분화 분열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네. 디귿이 왜 니은이 돼? 얘는 분열 능력 없이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항체 만들다가 수명이 짧아서 죽고요. 사라져요. 니은 틀렸고. 디귿 이 방어작용에서 비특이적 면역, 즉 식균 작용과 엔드 특이적 면역, 즉 2차 방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7번 들어갑니다. 독감 백신 제조 땡그라미 치세요. 독감 백신 제조. 백신은 뭐라고? 항원 넣어주는 거죠. 항원 넣어줘서 예방시켜주는 건데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숙주세포에 감염시킵니다. 왜? 바이러스니까.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 밑줄 쫙 치고 바이러스 써주세요. 그리고 숙주세포에서 증식합니다. 왜 넣어주는 거야? 숙주세포에 왜 넣어줬어? 증식시키려고. 양을 많게 해주려고. 바이러스의 양을 많게 해주려고. 됐어요? 그리고 농축해서 정지한 다음에 그 특정 항원 부분을 백신으로 만들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양을 많게 한 다음에 이 부분만 특정 단백질을 분리해서 이걸 우리 몸에 넣어주면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요걸 만들면서 이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관여하는 이 항체 생성에 관여하는 기억세포가 이제 생성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오면은 그 항체가 얘를 공격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 나에서 병원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스스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분열이나 물질 대사 틀리는 거야. 못해. 분명히 얘기했어. 기억 틀렸고. 니은 기억은 체내에서 기억세포의 형성을 유도한다. 그렇죠. 기억세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디귿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독감 백신을 만든다. 제가 무지하게 백신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백신 제조 과정은 항원의 증식, 항원의 양을 늘린 다음에 여러분들 몸에 넣어주는 거지. 절대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항원항체 반응이 이용되질 않았어요. 네, 오케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 8번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X에 처음 감염되었던 사람의 수, 시간에 따른 바이러스 X와 항체 X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항원인데 항원이 들어와서 요때 소리를 들어볼게요.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이러지? 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 그러면 개 중에는 또 이런 항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렇지 이게 1차 면역 반응 됐죠? 이게 1차 면역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면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이렇게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 아닌가요? 왜 여기서 줄어드니까? 아니 꼭 얘는 항체에 의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항체가 없으면 항체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 아니고 다른 물질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다른 물질이 우리 만들어져요.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그 물질, 즉 방어 물질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인터페론이라든가 이런 항바이러스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면역 단백질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거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 물질이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분명한 건 항체에 의해서 감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됐죠? 다시요. 요거는 비특이적 방어, 1차 방어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단백질이라고 하나 그려주세요.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체는 2차 방어용, 2차 방어. 2차 방어에서도 1차 면역 반응이죠. 요거는 2차 방어에서도 1차 면역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기억, 구간 1에서 2차 면역 반응에 의해 아니죠. 2차 면역 반응은 이거야. 정말 이거야. 여기서부터 또 2차 면역 반응 뭐 이런 거니까. 선생님 왜 줄어드는 거죠? 다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어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뭘 그걸 고민하세요. 어쨌든 2차 면역 반응에 의한 건 아닌 건 틀림이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구간 2에는 바이러스 X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다. 그렇죠? 항체가 생겼으니까 항체, 형질세포, 기억세포, 형질세포, 기억세포. 항체 만들었으니까 형질세포가 있는 겁니다.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있는 거고요. 디귿 구간 2에서 바이러스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당연하죠. 항체와 요 항원, 항체와 항원의 반응, 항원항체 반응. 즉 무슨 면역?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방어작용, 1차 방어와 2차 방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 혈액형 응집 반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